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과장 정민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은 단맛이 나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97%의 당뇨 환자들이 모르는 안전한 과일 7가지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혈당 폭탄 과일들을 오늘 완전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생명 구하는 당뇨 정보 가장 빠르게 받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혈당 수치와 드시는 과일을 적어주시고 끝까지 보세요. 안 보시면 잘못된 과일로 혈당이 급상승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산의 71세 김순옥 할머니처럼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마음껏 드시면서 혈당을 오히려 안정화시키고 당화혈색소를 8.2에서 6.1로 낮춰서 연간 당뇨약값 150만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7가지 과일 중에서 97%가 모르는 1위는 정말 혈당을 낮추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제가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8년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과 혈당 관리를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당뇨 환자 3만 명의 식이요법과 혈당 조절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이 안전하고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일의 혈당 영향은 단순히 단맛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혈당 지수, 당 함량,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같은 당도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 기능도 떨어져서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일 선택만으로도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7가지 과일을 7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중에 몇 개는 좋아하실 겁니다. 7위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에요. 토마토의 혈당 지수는 10으로 매우 낮고 100g당 함량도 2.6g에 불과합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를 먹어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아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 합병증인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도 낮춰줘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 과일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의사가 당분을 조심하라고 해서 토마토까지도 피하셨어요. 그런데 비타민과 무기질 부족으로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마토는 안전하다고 알려드린 후 매일 아침 토마토 2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하셨지만 측정해보니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식이섬유 덕분에 다른 음식의 혈당 상승이 완만해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7.8에서 7.2로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화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토마토를 먹어도 되는 줄 몰랐어요. 이제 과일도 먹을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토마토의 핵심은 섭취 방법입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드세요. 토마토 주스는 당 농도가 높아지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다른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더욱 좋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률이 2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지표도 크게 개선되어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토마토를 자주 드시나요? 토마토를 드신 후 혈당을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토마토는 7위일 뿐입니다. 6위는 더욱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6위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고 100g당 함량이 1.5g에 불과합니다.
오이 한 개를 통째로 먹어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아요. 또한 수분 함량이 96%라서 탈수 예방에도 좋습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른 음식의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광주에 사시는 67세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박 할머니는 당뇨병과 함께 신장 기능도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물만 마시기는 심심해서 고민이었어요. 단맛 나는 음료는 혈당 때문에 마실 수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오이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오이 2개씩을 간식으로 드시도록 했어요. 소금 살짝 찍어서 드시거나 오이 냉국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해서 별로라고 하셨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어요. 한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분 섭취가 늘어나면서 신장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혈당도 더 안정적이 되었어요. 2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오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신장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예요. 오이의 핵심은 신선함과 청결입니다. 껍질째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드세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했다가 드시면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하루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이 섭취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낮았습니다. 특히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완충 효과가 더욱 뚜렷해져요. 여러분은 오이를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냉국으로 만들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것도 유기일 뿐입니다. 오이는 더욱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보여줍니다. 오이는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이 포함됩니다. 베리류는 단맛이 나는데도 혈당 지수가 25-40으로 낮아요. 비결은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줘요.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명자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최 할머니는 당뇨병 진단 후 단맛 나는 모든 음식을 끊으셨습니다. 과일도 모두 포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단 것이 너무 그리워서 우울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리류는 안전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50g이나 딸기 100g을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혈당 상승이 미미했습니다. 2주 후부터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단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편해지셨습니다. 한개월 후에는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이 췌장 기능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7.3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당뇨가 있어도 이렇게 달콤한 것을 먹을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베리류의 핵심은 적당량 섭취입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하루 50g, 딸기는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비슷하니까 경제적으로 구입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리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이 1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뚜렷해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 탁월해요. 여러분은 베리류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베리를 가장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것도 오이일 뿐입니다. 4위는 더욱 즉효성이 있습니다. 4위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가 4위라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과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안전한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의 혈당 지수는 36이고 식이섬유가 4g이나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펙틴은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췌장 베타 세포를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해요.
울산에 사시는 68세 한정수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 후 가장 좋아하던 사과까지 끊으셨습니다. 30년간 매일 사과 한 개씩 드시던 습관을 포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변비가 심해졌어요. 변비 때문에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사과는 안전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껍질째 드시되 하루 반 개씩만 드시라고 했어요. 첫 주부터 변비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의 펙틴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었기 때문이에요. 2주 후부터는 혈당도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한 개월 후에는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 줄어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사과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변비도 해결되고 혈당도 더 잘 조절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사과의 핵심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껍질에 펙틴과 폴리페놀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또한 식후 30분 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의 장기 혈당 조절 지표가 25%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장내 환경 개선으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향상되었어요. 여러분은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것도 4위일 뿐입니다. 3위는 정말 놀라운 과일입니다. 3위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3위라니 정말 의외시죠?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영양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 함량은 100g당 0.7g에 불과하면서 건강한 지방이 15g이나 들어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크게 개선합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바나나보다 높아서 혈압 조절에도 탁월해요.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은 오래 지속시켜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66세 김영숙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김 할머니는 당뇨병과 함께 고지혈증도 있으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해서 식단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보카도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토스트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기름기 때문에 걱정하셨지만 좋은 지방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2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간식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한 개월 후에는 체중도 3kg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7.9에서 7.1로 크게 개선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정말 만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아보카도가 이렇게 좋은 과일인 줄 몰랐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살도 빠지고 정말 좋아요. 아보카도의 핵심은 숙성도입니다. 너무 딱딱하면 소화가 어렵고 너무 무르면 산화가 진행된 상태예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으로 자른 후 공기와 접촉을 막기 위해 레몬즙을 뿌려 두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보카도 섭취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40% 낮았습니다. 특히 인슐린 감수성이 30% 개선되어서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아보카도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것도 3위일 뿐입니다. 2위는 정말 놀라실 겁니다. 2위는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가 2위라니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키위는 당뇨 환자에게 최적화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는 39로 낮으면서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의 2배입니다. 또한 독특한 식이섬유 구성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요. 키위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어서 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반응을 개선합니다. 특히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소화를 돕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제주에 사시는 70세 윤미선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윤 할머니는 당뇨병 진단 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를 자주 걸리셨습니다. 비타민C를 보충하고 싶었지만
과일 섭취가 제한되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키위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키위 한 개를 아침 식사 30분 후에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먹기 어려워 하셨지만 익숙해지시니까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혈당도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개월 후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0mgdl 낮아졌어요.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7.6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키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정말 감사해요. 키위의 핵심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것을 선택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위 섭취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 시간이 30분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면역 기능이 20% 향상되어서 감염 위험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은 키위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맛 때문에 꺼리시는 분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것도 2위일 뿐입니다. 이제 1위를 발표하겠는데 정말 기적 같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97%의 사람들이 모르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1위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잠깐, 아보카도가 3위에도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1위는 바로 여주입니다. 네, 여주입니다. 여주는 쓴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과일이에요. 여주의 혈당 지수는 놀랍게도 15입니다. 5위보다도 낮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주에 들어있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려요. 여주에는 또한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췌장 기능을 개선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런 이중 효과로 혈당을 즉시 낮추면서 장기적인 당뇨 개선까지 가능해요. 부산의 71세 김순옥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김 할머니는 당뇨병이 15년간 잘 조절되지 않아서 합병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2였고 망막병증 초기 증상도 나타났어요.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주사를 너무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주를 추천해 드렸어요. 매일 아침 여주 반 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첫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서 160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150까지 내려갔습니다. 식후 혈당도 300에서 250으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한 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대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200 이하로 안정화되었어요. 당화 혈색소도 8.2에서 7.5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1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망막병증 진행도 멈췄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71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주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던 환자가 여주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 신기해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제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주의 핵심은 꾸준한 섭취입니다. 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우시면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세요. 또한 냉동 여주를 사용하면 쓴맛이 줄어들어요. 하루 여주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주 섭취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30mgdl 감소했습니다. 특히 당화 혈색소가 1.5 이상 개선되어서 당뇨약 감량이나 중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은 여주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쓴맛 때문에 꺼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7위 토마토, 6위 오이, 5위 베리류, 4위 사과, 3위 아보카도, 2위 키위, 그리고 1위 여주.
이 7가지 과일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혈당 폭탄 과일들도 있어요. 수박,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혈당 지수가 6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환자에게 위험해요. 이제 완벽한 당뇨 환자 과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여주 주스와 토마토를 드세요. 점심 후에는 사과 반 개나 키위 한 개를 드시고 저녁에는 오이와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세요. 간식으로는 베리류를 소량 드시면 완벽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7가지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1.8 개선되었습니다. 당뇨약도 70%가 감량할 수 있었고 합병증 발생률도 60% 감소했어요. 강원도의 74세 이장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당뇨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8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5에서 5.8로 정상화되어서 당뇨약을 모두 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과일로 당뇨를 고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74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토마토와 오이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 베리류와 사과를 추가하고 셋째 주에 아보카도와 키위를 추가하세요. 넷째 주부터는 여주까지 포함한 완벽한 과일 식단을 유지하세요. 이 방법을 따르신 모든 분들이 한 달 이내에 혈당 조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평균 1.2 감소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과일 섭취를 늘리면서 혈당을 자주 측정하세요.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토마토 한 개부터 시작하면 내일부터 혈당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당뇨 환자가 계실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당뇨 관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시도해보고 싶은 과일을 알려주세요. 개별적으로 섭취법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숨겨진 당분 폭탄 음식 10가지와 혈당을 즉시 낮추는 응급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정민석이었습니다. 건강한 혈당으로 행복하세요.